네, 안녕하십니까. 강한투자클럽의 윤시영 이사입니다. 2019년 9월 27일 오전 방송이네요. 자, 제가 오늘 요걸 좀 먹을 수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오늘 찍는 영상에 대해서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자꾸 이런 헬릭 스미스 사태가 일어나는지, 왜 헬릭 스미스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손실을 보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부터 좀 볼게요. 자,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거를 너무 막연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보시면 2,000원짜리가 24만원까지 가면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2,800원부터 24만원까지 갔으니까 기존 주주들은 광적인 광신도 이상으로 완전히 철저한 헬릭 스미스의 삼상 성공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굳이 성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떠나서 내 투자 자산을 24만원까지 2,000원에 상장가 500원이겠죠. 액면가 500원이죠. 500원짜리를 25만원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거머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헬릭 스미스를 500원에 발행했던 대주주 지인들, 가족들 지금 문제가 되는데 모럴 해저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제 임상 발표 전에 팔았다 공시가 나와버렸죠.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분명히 헬릭 스미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김선영 대표 친인척들이 발표 전날 주식을 팔았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또 사전에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또 검찰 수사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는 헬릭 스미스와 상관이 없습니다. 헬릭 스미스와 상관없이 이거는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가 된 게 아닌지 검찰 조사가 아마 좀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불법입니다. 이거는 이 시세 차익을 다 반환해야 됩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헬릭 스미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들어갈 거로 좀 예상됩니다. 자, 어쨌든 좋아요. 1,000원, 2,000원, 만원에 산 사람들이 수익 실현한 거는 맞습니다. 맞죠? 헬릭 스미스가 우리 바이오 업계에서 임상을 한 것도 맞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킨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헬릭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쉽게 말해서 재무적인 가치, 앞으로 미래 성장성 말고 미래에 뭔가 이야기 나온다는 걸 제외하고 이런 재무적인 가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전재산을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헬릭 스미스뿐만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 다른 바이오 기업도 별반 다른 개념 똑같은 생각이에요. 자, 헬릭 스미스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1년에 쭉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이제 가장 좀 이슈화됐던 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바이오텍이 먼저 좀 터졌어요. 차바이오텍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이제 여기서 4만원대에서 하한가 맞으면서 이제 회계 기준 과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여기 거래소 공시를 보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발표됐는데 한정 의견을 받았어요. 감사 보고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이오주들이 뭔가 균열이 되고 파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 결론이 나면서 왜 무형 자산을 재무제표에 잡느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 제약사와 바이오사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약사들은 바이오 이쪽에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 자산을 다 상각 처리를 합니다. 바로 이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무형 자산으로 잡지 않아요. 바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데 바이오 기업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무형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임상하는데 2천억 3천억씩 들였는데 이걸 다 적자 처리를 해버리면 재무제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니까 이거는 상장 유지가 될 수 없는 정도 수준이 되죠. 그래서 이걸 무형자산을 잡고 5년 동안
나누어서 이제 계속 감가상각을 하면서 무형자산을 이제 처리를 합니다. 회계 처리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제 그런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이제 한정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무형자산 잡지 마라. 3상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잡고 2상까지 된 거는 잡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셀트리온 여기 보시면 2018년 이제 3월, 2월부터 해서 이때부터 뭐 금감원에서 이제 차바이오텍 삐끗덕 하고 그러면서 38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셀트리온도 왔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6만 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와 있습니다. 뭐 68% 빠져 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조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뭐 얘네들이 올라간 거를 비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결론 이건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허슬러. 우리 허슬러라는 영화도 있는데 좀 뭔가 이 부풀러져 있는 거죠. 거품, 버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튤립 구군 사건, 그다음에 뭐 코스닥 버블, 나스닥 버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과욕 때문에 발생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허황된 뭐 사람들의 스토리텔링 이 믿게 만들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상상력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가는 거죠. 네. 본질의 가치와 상관없이 이제 그게 주식시장의 어떤 마력이죠. 마력. 예. 매력이 될 수도 있고 마력이 될 수 있고 마약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뭐 강원랜드, 카지노, 복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복권이 맨날 로또 그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그렇게 하는지 똑같은 거죠. 뭐 로또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부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늘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이 없고 아무런 부에 관심이 없으면 저는 죽어야겠죠. 예. 그러면 생명에 대한 욕심도 없을 거고 음식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럼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밥 먹을 욕심이 없으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내가 살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면 죽으려고 할 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게 없으면 자살할 때 그냥 바로 죽어야 돼. 바로 나 자살하고 싶어. 살고 싶은 욕심이 자살하고 싶은 욕구보다 더 강하지 않다면 인간은 계속 죽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DNA 우리 유전자 속에서 뭐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예, 음식에 대한 욕구, 잠자고 싶은 수면의 욕구, 그 다음에 종족 보존의 욕구, 뭐 이런 욕구들은 내 이성을 뛰어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는 본능적인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가 뛰지 마라 해도 지가 뛰고 있잖아요. 야, 혈액 공급하지 마라 해도 이성적으로 두뇌가 내가 아무리 제어를 해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걸 어떻게 막아요? 이 급등주를 쫓아가는 걸 못 막습니다. 인간이 두뇌로 이성으로 못 막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런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만큼 욕심이라는 게 인정합니다. 예,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 이제 헬스케어, 셀트리온까지 차바이오텍부터 시작해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바이오주들이 서서히 이제 하나 둘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크게 한번 터졌죠. 네, 그러다가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코오롱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인보사 같은 이제 지금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회사마저도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7만 원까지 갔다가 8천 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충격에 휩싸였죠. 그러고 나서 또 HLB 사건이 좀 터졌죠. HLB도 하한가 떨어지면서 리보세라닙인가요? 예, 저는 이쪽 바이오 쪽에서 워낙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본질의 가치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바이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충격에 휩싸였죠. 코스닥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 재무제표를 보면 안 되는 걸 알죠.
왜, 야, 바보 멍청아. 왜 바이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있니? 앞으로 발전할 건데.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도박장 안 가는 거랑 제가 바이오 기업을 투자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장 간다면 뭐 한 만원, 2만원? 재미로 친구들과 이제 즐기기 위해서 뭐 다 같이 도박장을 갔어. 다 같이 강원랜드 갔는데 너 혼자, 아, 나는 강원랜드 왔는데 난 안 하고 그냥 갈래. 이런 거보다 뭐 한 만원, 2만원? 뭐 그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아니면 내가 지금 이번에 여행 경비로 1,000만원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50만원 정도는 내가 뭐 술을 먹는데 50만원 쓰고, 뭐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50만원 쓰고, 숙박비를 100만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모두 다 이 50만원은 이 한정된 금액에 대해서 카지노 가서 한번 즐기자. 카지노가 재밌다니까. 그런 개념으로 충분히 내가 이제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처럼, 뭐 HLB, 뭐 셀트리온, 뭐 바이오주,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개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어떨까? 이제 저는 그런 개념으로,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삼성그룹주, 현대그룹주, 게임주, 개별주, 뭐 고배당주, 경기방어주, 이런 것들을 포트를 구성한 상태에서 바이오 기업 한두 개,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10%, 20%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VIP원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어디까지나 저도 그 바이오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는 해야 되니까, 맨날 가치주만 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주시장이라는 곳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니까, 정치 테마주도 들어가야 되고, 개별주도 들어가야 되고, 코스닥 소형주도 들어가야 되고, 고배당주도 들어가야 되고, 다 구색을 갖춰야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에 몰빵을 한다거나, 이 종목에 인생을 건다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출을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아까도 최초적으로 말했지만 우리의 욕심이, 좋아요. 그래요.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잘 되고 있고 너무 좋아. 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주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반대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이제 손해를 본 사람일수록, 마음이 조급하고 본전 심리가 큰 사람일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오롱 티슈진, HLB, 그 다음에 이번에 헬릭스미스까지 의외로 투자에 대한 실패를 많이 한 분들이 이런 바이오에 많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웃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차바이오텍에서 당하고, 셀트리온에서 당하고, 코오롱 티슈진까지 당하고, HLB 한가 맞고, 헬릭스미스까지 한가 다 맞은 분도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싹 다. 왜?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약을 한번 한 사람은 마약이 위험하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또 그 돈을 벌어서 또 마약을 맞고, 또 감옥을 갔다 왔는데도 또 마약을 맞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왜 그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지금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 보니까 자신을 버리고 그 술에 의지해서 술에 빠져서 사는 거죠. 술이 좋아서 술을 마신다 보다는 술이 맛있어서 마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죠. 소고기가 술보다는 훨씬 맛있죠. 근데 소고기를 사 먹을 돈은 없고, 소주 한 병 2,000원, 3,000원, 5,000원, 2병, 3병 사서 그냥 슈퍼마켓 가서 그걸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과 그건 일종의 병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바이오텍, 셀트리온, 코오롱 티슈진, HLB, 헬릭스미스까지 다 하한가를 맞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거는 마약 중독처럼,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처럼 이미 너무 피폐해져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까지 다다른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제 밤새 한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저도 늘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 사람, 그 투자자들을, 개미 투자자를 탓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정말 뭐, 지금 앞으로 또 이럴 거예요, 또. 근데 문제는 이게 끊임없이, 제가 아마 이 주식, 이 일을 하면서 아마 끊임없이 만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인간의 이 본능적인 본성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고,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고, 도박, 술, 담배, 마약 영원히 인류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렇겠죠. 아마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약을 그렇다고 다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제어를. 자기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맨날 로또, 내 월급을 다 털어서 로또 사야 되나요? 그러면 내 월급을 다 털어서 도박장 가나요? 내 월급을 다 털어서 마약 사나요? 담배 사나요? 술 사나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을 최소한 분산하고 나누고 아니면 정말 우량한 주식을 난 평생 10년, 20년 강원랜드 배당만 받고 살겠다. KT 통신사 투자해서 배당만 받고 살겠다. 그런 투자. 그럼 완전히 배당 투자를 한다든지 전혀 다른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런 생각은 그냥 망구 제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또 생각이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들었다. 이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 제 생각이 맞고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다. 이런 딱 흑백 논리는 아니에요. 그냥 좀 이게 좀 더 안전하다. 좀 더 여러분들은 완전 전문가가 아니고 완전 프로페셔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적인 투자보다는 안전한 주식을 투자하는 게 그게 답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답이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아침부터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목이 또 아프네요. 네, 아무튼 요렇게 좀 영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